아남전자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2.5%나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57.4%가 감소해서 영업적자 230만 달러로 상반기가 결산이 됐습니다. 주가 PBR은 0.91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영업적자이면서 그 이자 부채 비율인 레버리지율을 감소시켰는데 그 비결이 뭐냐? 이런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손익으로서 이 화폐 단위가 US 달러입니다. 7,797만 달러를 매출을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32.5%나 감소했고요. 매출 원가는 30.9%를 감소시켰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그래서 54.8%가 감소했고요. 판매관리비는 10.4%를 줄였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매출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영업 손실 130만 달러가 발생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57.4%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7%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까지는 이렇게 적자지만은 당기순이익은 거의 200만 달러 흑자를 내가지고 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60만 달러를 더 벌었어요. 그러면은 핵심적인 것은 기타 손익에서 종속기업 지분법이 찾아보면은 270만 달러가 흑자가 났습니다. 그 결과로 세전이 199만 5천 달러가 그 세전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영업 손실인지 뭔지 모르지만 법인세 환급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당기순이익은 거의 200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종속기업으로는 아남전자 홍콩 유한공사인데 요거는 제조업은 홍콩에서 안 하고 사무실만 운영하는 것 같고요. 생산공장 한국에 있던 거를 베트남 유한공사로 다 넘겼습니다. 지분법 이익은 273만 5,422달러 가 지분법 이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루프 손익으로는 이게 그 상품 유통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아닌 거죠. 100% 그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그걸 상품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로 실제 물건이 들어오는 곳은 아니고 현지에서 그 ODM 방식으로 직접 물건이 나가는 것도 많고 국내에서는 뭐 운반비가 별로 적은 걸 보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판매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매출 재료비라고 그랬는데 상품 출고액이 될 거예요. 이게 매출이 32.15%가 감소했는데 매출 재료비로 산출되는 것은 31.2%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은 근데 1.7% 하락했고요. 운영경비가 6.4% 줄였습니다만은 워낙이나 이 판매 가격이 내려갔는지 슬픈 영업이익하고 원가백의 영업이익은 뭐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이 없는 이유가 회사는 ODM 제조업자 개발 방식 생산 방식으로 영업 방식으로 해외 바이오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설계 및 개발하고 회사의 해외 종속법인인 아남전자 베트남 유한회사에서 생산 완료 후 전량 위탁 가공 무역 방식으로 수입 및 수출을 하는 구조이다. 주요 해외 바이오로는 D&M, 하만, 카돈, 야마하, NA 등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제조업
그 중심으로 분석을 하니까 베트남 유한공사의 그 사실은 결산서가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상품 매입액만 있고 그것이 바로 100%또 출고액이니까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MC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상품 출고액이 될 거예요. 31.2%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6.4%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경비 540만 달러에서 판매관리비 470만 달러를 빼면은 그래도 뭔가 상품 취급하는데 현지 운영비용이 좀 들어가요. 69만 3,948달러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 총 상품 매출원가에 그래도 한 0.9% 포션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재료 비율이 그 내려간 거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1차 추론하고는 또 모순이 됩니다. 요런 게 이제 조금 좀 투명회계에 좀 의구심을 일으키게 되는 그 단초가 되겠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그 재고자산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고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랬지만 요거는 상품 매출원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치합니다. 스루풋으로 하더라도 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좀 관심사죠. 인건비가 333만 달러가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8.4%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2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연간 평균 임금은 보너스 같은 게 이제 지급을 못했는지 연간 보수는 5만 1,630달러가 예상이 됩니다. 5만 달러 이상이면은 뭐 적지 않은 금액이죠. 1,3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한 6천만 원 연봉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높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임금이 깎였다고 봐야 되는데 임금이 깎였다기보다는 보너스 지급을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원가 회계에서 자꾸 노동 생산성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매출 출하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2라는 수치로 나오는데 노동 생산성 떨어졌고 노동 분배율도 이 영업 손실 때문에 마이너스로 돼버렸습니다. 본사 안암전자는 상품 유통업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일부 있다고 판단된다. 대부분 현지 전량 수출일 수 있다. 재고는 유지하지 않는다. 매입액이 바로 출고액이 된다. 제조업으로서의 경쟁력은 베트남 유한공사는 분석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재고자산 운영은 베트남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네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쭉 재고 회전율을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저는 두퐁의 T 회전율을 대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본 총계를 재고 투자로 상징할 수 있고 매출은 이거는 이익이 포함된 거지만은 이런 산식으로 두퐁 T 회전율을 합니다. 47.6% 하락했고요. 스루픈율은 또 1.72%가 하락했어요. 이게 제조업에 비해서 T 회전율을 이거 가지고 뭐 재고 자산이 투명하다 안 하다 이거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9.4%였는데 0.1%로 내려갔어요. 이 빚을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두평 ROI는 ROI 자본 회수율로 보면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전년도에는 2.8%인데 4.3%가 하락했습니다. 이게 맞느냐 하는 검증식이 영업이익률 하고 그러니까 P 곱하기 T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슬픈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 T 회전율은 매출 나누기 자본총계. 이것이 이 두퐁 지주회사에서는 그 경영자들을 그 CEO 전문 경영인들을
평가하는 지표로 쓴다고 일본의 유명한 공인회계사가 소개를 한 내용을 제가 채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아이디어가 저 같은 그 IQ 두 자리 간신히 넘어가는 수준은 이런 걸 생각해낼 수가 없는데, 참 생각할수록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내지? 자본회수율 우리가 정확히 계산한 거야. 그러면은 그 사업보고서 재무제표를 하는데 이걸 하려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다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 평가해서 CEO를 자르든지, 마이너스 됐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교체. 근데 제가 CEO를 확인 안 했지만은 CEO 바뀌었습니다. US 달러로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미국식 경영을 하는 것 같은데, 잠깐 억지로라도 그 경광부회로 맞춘다면은 뭐 다 하락했으니까 투명회계 가정은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상품 매입 가격 추이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사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나 중소기업 지분법 이익으로 세전이익이 증가했다면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상품 매입 가격은 크게 인상해서 매입 처리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남지. 절세 전략인가? 한국에서는 법인세를 환급받고 베트남에서는 법인세를 많이 낸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세제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정부로부터. 한국이 여성 선장직을 구할 수 없었게 된 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베트남 공장의 이전의 흐름으로 인식이 됩니다. 제가 왜 아남전자를 아냐 그러면은, 제가 그 아이소 심사원 할 때 아남전자에 가서 그때 부평인가 어디에 있었어요. 거기에 갔는데 그때는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또 뭐 벌써 한 20년 각 차이나 되는 15년 전 정도, 15년에서 뭐 과거는 자꾸 뭐 저는 기억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갑자기 기억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제약이론 경영을 같이 공부하러 왔던 사람이 거기에 무슨 과장급으로 있었는가, 좀 젊은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같이 공부한 사람이 아이소 심사원으로 아남전자를 가니까 저는 그 전공이 틀려가지고 이 업체를 아이소 심사를 하더라도 코드를 따야 되거든요. 그런 거로 해서 전기 전자 쪽에도 코드를 확장할 때 여러 건 해가지고 레포트를 내야 그 코드를 좀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이나 산업을 알아야 되니까 아이소 심사도 거기에 맞게끔 적용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입 가격, 판매 가격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양식 포매 만드는 거에 잠깐 확인할 수 없다는 거. 우리나라 공시에 원재료 가격, 제품 판매 가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상품 유통업이라면은 매입 가격하고 판매 가격 추이를 공시를 해야지. 그래야 투명성을 알려서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전략상으로 투명한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023년 실적 대비 상반기 판매 실적이 32.8%뿐이 안 돼요. 저는 미래 예측은 딴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팔린 만큼 내일 판매한다는 거 외에는 저는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빼낼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산식에 의해서 1억 9,500만 달러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매 생산 재료비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가 회계로 본다 그러면은
그 한 50% 이상 더 이 생산 재료비니까 이것은 이제 상품 매입 재료비가 150% 정도 올라야 된다면 그만큼 판매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실행 결과까지 예측을 해보면은 1억 9,550만 달러 판매를 한다면은 남는 게 4,560달러 정도. 이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겠어요. 0.5% 더 좀 매출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64,370달러 정도 된다. 요 정도까지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적자가 급격히 그 흑자로 돌아설 확률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원가 회계 출발도 산이 손익분기점부터 제가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소개하는 거지만은 스루풋은 그냥 100% 마이너스 해버리면은 한 2억 달러 정도는 해야 되는 2억 500만 달러는 해야 되는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150% 그 매출 재료비 올리고 또 지금 매출 재료 비율이 94.7%인데 94.5%로 내립니다. 그 뜻은 마진율을 0.2% 상승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면은 1억 9,500만 달러 정도 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1억 9,500만 달러로 하면은 49만 5,400달러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럼 계획을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경우는 매출을 더 해야죠. 두평 티회전율을 1.8인데 1.9, 3.1%또 좀 판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2억 달러를 넘기면은 24만 달러 정도 남는 거로. 그래서 이익 전환을 위해서는 결론은 수주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손익계산서로는 그렇지만은 현금 재무지표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최종 FEM만 얘기하면은 1270만 달러 현금을 벌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자 부채를 860만 달러 갚았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크게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은 적자를 내고 실제로는 돈을 벌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 뭐 매번 하려니까 하지만은 연간 사업보고서 할 때는 필히 그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현금 재무지표 분석한 내용을 또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 정도면은 주가가 내려갈 일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대외적으로는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래가치라는 두 가지를 해보더라도 다 마이너스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현금 재무지표를 별도로 뽑아내니까 아니야 그래도 주가 내려갈 필요는 없어 라고 이렇게 내려갈 때 살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한다면 아남이 20.23%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시장에 깔려 있는 것 같네요. 외국인이 5. 거의 6% 가지고 있네요. JP 모간이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